단락 스타일을 이용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은 토마토 PSD 파일과 토마토 txt 카피입니다. 이 두 파일을 지정된 폴더를 정확하게 지정하시고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에 문서를 선택하고 인쇄를 선택합니다. A4 용지에 해보겠습니다. A4 용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문서의 제목을 토마토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용지의 방향은 세로를 선택하고 페이지 마주보기를 체크해 줍니다. 도료는 기존 3mm 값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백 및 단을 클릭해서 여백은 사방에 20mm씩 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새로운 도큐멘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창 메뉴에서 페이지 패널을 불러옵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A 마스터 페이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페이지를 두 페이지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낱장으로 작업할 거기 때문에 3페이지는 클릭해서 지우겠습니다. 다시 클릭해서 드래그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듭니다. 3페이지를 선택해서 지웁니다.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패널을 쓸 때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갖다 놓고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됩니다. 페이지를 선택해서 지우고 갖다 붙이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낱장으로 페이지를 할 거기 때문에 먼저 하나의 페이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에 필요한 카피를 불러와야겠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파일 메뉴에 가져오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관한 만들어 놓은 토마토 폴더에서 토마토 txt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때 불러오기 대화 상자에서 격자 서식 적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격자 서식 적용 메뉴를 체크를 해제합니다. 체크를 해제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끝에 카피가 붙어서 보이죠? 클릭합니다. 네, 이제 이 카피들만 갖고 레이아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피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부탁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글자만 갖고 어떻게 레이아웃을 예쁘게 또 깔끔하게 정리할 건지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면 먼저 비슷한 정보는 비슷한 정보끼리 모아놓는다. 근접시키고 그 이후에 정렬시킨다. 두 가지 원칙만 생각을 하면서 레이아웃을 잡아도 깔끔한 디자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받은 카피 중에서 토마토는 야채인가 과일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헤드라인으로 쓰겠습니다. 헤드라인으로 쓰기 위해서 글상자를 분리해야겠죠. 툴박스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 헤드라인으로 쓸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X 버튼을 눌러서 오리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글상자를 하나 새로 만들고 컨트롤 V 해서 카피를 붙여줍니다. 토마토는 야채인가 과일인가 선택해서 헤드라인으로 쓸 부분이기 때문에 서체를 크게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만 먼저 잡아 놓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자리만 먼저 잡아 놓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쓸 바디 카피를 정리해야겠죠. 문자 도구로 컨트롤 A에서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체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문자 패널에서 나눔 스퀘어 고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자가는 마이너스 75를 주겠습니다. 가로 비율은 95%로 지정합니다. 행간도 지정해 줘야겠죠. 16포인트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 도구로 줄을 당겨 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토마토의 영양가치, 또 토마토와 설탕, 토마토는 조리해 먹는다, 방울토마토의 영양, 좋은 토마토 고르기 등이 소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제목들은 밑에 있는 카피들과 구분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글자의 서체를 다르게 하던가 크기를 다르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먼저 토마토의 영양가치를 드래그해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먼저 크게 해보죠. 16포인트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스퀘어에서 볼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목에 붙는 카피를 모두 선택합니다. 소제목을 고딕 서체를 썼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눔 명조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소제목의 서체와 그 소제목에 따르는 카피의 서체를 지정해 줬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카피들도 똑같은 명령을 지정을 해 줘야 할 것인데 일일이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또 서체를 조정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명령이 단락 스타일입니다. 단락 스타일 패널을 열겠습니다. 이 스타일은 모든 스타일 명령이 똑같습니다. 먼저 스타일 패널에 등록을 하고 적용을 시키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등록을 해야겠죠. 그럼 먼저 소제목으로 쓰인 토마토의 영양가치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드래그합니다. 모두 선택해서 이미 서체는 다 지정을 해 놓았죠.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클릭해서 나타나는 단락 스타일 더블 클릭합니다.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소제목이라고 해보죠. 소제목이라고 하고 이미 서체는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예, 소제목으로 등록이 됐죠. 이번에는 그 제목 밑에 따라 붙는 카피를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생성된 단락 스타일을 더블 클릭해서 바디 카피라고 제목을 입력해 보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두 개의 단락 스타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토마토와 설탕 부분을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해서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소제목 스타일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 밑에 따라붙는 카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바디 카피 스타일을 적용시킵니다. 토마토는 조리해 먹는다. 드래그해서 스타일을 적용시키고 밑에 있는 카피도 선택해서
단락 스타일을 적용시킵니다. 똑같은 명령을 반복해 줍니다. 좋은 토마토 고르기도 소제목으로 적용시키고 밑에 있는 카피도 바디 카피로 적용시킵니다. 방울토마토 고르는 법도 소제목 스타일로 적용시키고 밑에 있는 카피도 바디 카피 스타일로 적용시켰습니다. 이제 등록된 스타일을 모두 적용시켰습니다. 이제는 굳이 드래그해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툴박스에서 전체 선택 툴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이제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의 영양가치와 그 밑에 붙는 카피의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이 간격을 좀 넓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제목으로 사용된 스타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 옵션에서 들여쓰기 및 간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후 공백을 늘려주겠습니다. 2mm 정도만 해보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이제는 메인 바디 카피와 소제목 간의 사이도 조금 넓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디 카피 스타일을 더블 클릭해서 들여쓰기 및 간격에서 이후 공백을 또 조절해 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자, 이번에는 소제목 밑에 붙는 카피를 조금 오른쪽으로 밀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디 카피를 더블 클릭합니다. 들여쓰기 및 간격에서 왼쪽 들여쓰기를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5mm 정도만 줘보죠.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줘야겠죠. 이번에는 헤드라인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이 너무 심심하죠. 디자인적인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문자 툴로 모두 선택해서 나눔 명조로 지정을 해주고 엑스트라 볼드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보다는 두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두 선택해서 단락 패널에서 가운데 줄 맞추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만 선택해서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해 보겠습니다. 너무 크죠? 조금만 줄여서 야채인가 과일인가는 모두 선택해서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행간을 조금 위로 붙여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하고 나서 보니 이 한 단락과 문단과 문단의 사이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 카피를 더블 클릭하고 들여쓰기 및 간격에서 이후 공백을 조금 더 늘려 보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죠? 그리고 헤드라인도 여백에 맞춰서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을 앉혀보죠.
파일 메뉴에서 명령에서 가져오기 실행해서 토마토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열기를 실행합니다. 자, 그림은 헤드라인 위쪽에 조그맣게 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위치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배치, 맨 뒤로 보내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헤드라인과 조금 가깝게 놔주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카피를 선택하고 문자 도구로 모두 선택해 보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고 단락 패널에서 현재는 균등 배치가 되어 있죠. 균등 배치라는 것은 글 상자 안에 강제로 앞줄과 뒷줄을 모두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컨트롤 A에서 앞줄 맞추기를 하면은 뒷줄은 맞지가 않겠죠. 당연한 겁니다. 예쁘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앞줄 맞추기를 하기보다는 균등 맞춤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요즘에 나오는 디자인을 보면 앞줄 맞추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디자이너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이픈에 관계된 건데요. 단락 패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선택하고 단락 패널에서 팝업 메뉴를 보면 단락 패널의 팝업 메뉴를 보시면 하이픈 넣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현재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이픈이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 사이가 끊어졌을 때, 줄이 바뀔 때 중간에 줄을 슬래시를 하나 넣어서 그 단어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기호죠. 하이픈 넣기를 풀어보면 글 흐름의 끝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 상자를 선택하고 단락 패널에서 팝업 메뉴에 하이픈을 이번엔 넣어보겠습니다. 이 끝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하이픈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기준으로 해서 볼까요? 영양 성분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영양 성분이 현재는 농축되어 있다 해서 농과 축이 분리되어 있죠. 글씨와 글씨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단락 패널에서 하이픈을 해제하면 영양 성분이 그리고 농축되어 있다. 또 잘못된 단어, 하나의 단어마다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읽기가 더 편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와 하이픈을 넣어서 하이픈 넣기를 실행해서 글을 정리하게 되면 단어의 글자 사이가 끊어지면서 글 줄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이픈 기능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영문으로 친다면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TA에 슬래시가 있고 그 밑에 BLE라는 단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단 한글에서는 그러한 슬래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글자가 끊어져서 밑으로 이동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이픈 넣기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더 읽기가 편한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요즘 트렌드라면은 하이픈 넣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이픈 넣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단어에서 끊어지고 글 줄로 바뀌는 것이 훨씬 가독성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글 상자를.
자, 이렇게 해서 안내선을 한번 가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위치도 조금 조절을 해보죠. 위로 조금 겹치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줄여주죠.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나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레이아웃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다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의 레이아웃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준 모드로 다시 돌아가고요. 자, 이번에는 뭐 같은 방법이지만 다르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가져오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txt 파일을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모두 놓아주고 기본 단락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 단락을 선택하고 헤드라인은 지워줘야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띄어진 줄도 모두 채워주겠습니다. 단락 스타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두 붙여줍니다. 헤드라인은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단 두 줄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한 줄로 해보겠습니다. 모두 선택해서 앞줄 맞추기로 하고 글씨의 크기도 좀 줄여야 되겠죠?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야채인가 과일인가 이것도 조금 글자를 키워보겠습니다. 모두 선택할까요? 모두 선택해서 글자를 다시 지정해 보죠. 기준선도 0으로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락 스타일을 활용하는데 좀 새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의 영양 가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대비를 정확하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 도연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도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17포인트 정도로 한번 해보죠. 17포인트로 하고 자간도 마이너스 75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비율 95%, 글씨를 조금 더 키울까요? 아예 20포인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만들어 놓은 문자를 모두 드래그해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새 스타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단락 스타일 1이라고 새로운 단락 스타일이 뜹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목을 소제목 2라고 입력을 합니다. 기본 문자 서식 배달의 민족 도연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목 밑에 붙는 카피들을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나눈 명조로 하고 나눈 명조로 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를 이번에는 10.5포인트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10.5포인트로 하고 행간은 14포인트, 가로 비율 95%, 그리고 자간 마이너스 75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를 단락 스타일에 등록시키겠습니다.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새 단락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만들어진 단락 스타일을 더블 클릭해서 기본 문자 서식을 한번 확인해 주고 스타일의 이름을 바디카피 2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이제 소제목을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소제목 2로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카피 드래그 선택해서 바디 카피 2를 적용시킵니다. 토마토 소제목 2 그리고 밑에 있는 카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바디 카피 2를 선택합니다. 방울토마토의 영양 소제목 2번 적용시키고 바디 카피 2 그리고 좋은 토마토 고르기 선택해서 소제목 2번 밑에 있는 카피는 쭉 드래그해서 바디 카피 2 그리고 방울토마토 고르는 방법도 소제목 2번을 스타일을 적용시키고 밑에 있는 카피도 바디 카피 2 스타일을 적용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전체 선택 툴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제목 2 스타일을 더블 클릭해서 조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여쓰기 및 간격을 선택하고 이후 공백을 조금 더 늘려주죠.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디 카피 2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 및 간격에서 역시 이후 공백을 조금 더 늘려줘 보겠습니다. 넉넉하게 늘려줘 보죠. 확인하겠습니다. 7mm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디 카피 2를 더블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더블 클릭합니다. 바디 카피 2를 더블 클릭해서 들여쓰기 및 간격을 선택하고 왼쪽으로 들여쓰기를 조금 많이 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적용시켜 보죠. 영양부터 이 정도까지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글 상자를 조금 조절을 해주죠. 소제목 2번이 좀 큰 것 같으니까 글자의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소제목 2를 더블 클릭해서 기본 문자 서식에서 서체의 크기를 18포인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18포인트로 하고 이번에는 단락 경계선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표시를 한번 해보죠. 밑줄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옵셋을 밑으로 조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이동시키죠. 마이너스 2 정도로 하고 밑줄의 두께를 포인트를 1포인트 2포인트 정도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하고 마이너스 2로 해서 적용시켜 보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토마토는 야채인가 과일인가 모두 선택해서 이번에는 서체를 나눔 명조에 레귤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 상자를 선택해서 단락 패널에서 하이픈 넣기를 제외시켜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한번 실행해 보죠. 서체를 볼드하게 좀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역시 토마토만 더 좀 키워 보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하고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이동을 해서 기준선 이동을 밑으로 해서 조금 밑으로 낮춰주고 야채를 3포인트 정도 키워주고 과일도 3포인트 정도 키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림을 가져와야겠죠. 그림은 옆에 있는 그림을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Alt 키를 누르고 카피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헤드라인 끝부분에 조금 어긋나게 해서 크기를 조금 더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레이아웃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레이아웃은 먼저 줄 맞추기에서 가운데 줄 정렬과 앞줄 정렬 두 가지가 사용됐죠. 뭐 이 레이아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번째 레이아웃이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대비가 정확하게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제목과 그 밑에 있는 바디 카피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훨씬 더 가독성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렬만 사용을 했습니다. 왼쪽 끈 맞추기만 사용을 해서 정리했습니다. 이 구획들이 소제목에 있는 밑줄이 하나하나의 구간들을 확실하게 구분시켜 주면서 훨씬 정보 전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헤드라인이 조금 약하다면 조금 더 헤드라인을 강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단락 스타일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소제목 2번이죠. 소제목 2번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기본 문자 서식에서 조금 줄여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줘도 훨씬 깔끔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정리를 더 해줄 수 있겠죠. 안내서를 보면서 정리를 조금 더 해봅니다. 예. 미리 보기를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레이아웃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레이아웃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대비를 활용하려면 훨씬 강한 대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토마토의 영양가치에 사용된 글자와 그 밑에 흐르는 바디 카피의 글자의 크기와 글자의 두께를 훨씬 강하게 해서 임팩트를 훨씬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의 레이아웃은 하나의 단으로만 정리를 했죠. 하나의 단으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 개의 단으로 나누어서도 레이아웃을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단을 이용해서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 마스터 페이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한 페이지를 더 만듭니다. 표준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서 단축키 영문 W를 눌러줍니다. 자, 같은 레이아웃이지만 이번에는 같은 카피를 갖고 2단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가져오기를 다시 실행합니다.
토마토 txt 파일을 격자 서식 적용을 체크 해제하고 열기 해서 카피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단락 스타일에서 기본 단락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글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 명령에서 단의 개수를 2개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헤드라인을 뽑기 위해서 선택한 후에 컨트롤 X 하고 글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컨트롤 V 합니다. 헤드라인은 미리 키워줍니다. 글씨의 크기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가로의 비율을 95%로 정하고 자간 마이너스 75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눔 명조에서 엑스트라 볼드를 선택합니다. 토마토는 에서 한타가 더 가야겠죠. 자, 헤드라인의 위치를 먼저 잡아놓고 이제 바디 카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락 스타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행간은 모두 붙여 놓겠습니다. 컨트롤 A에서 서체를 이번에는 나눔 스퀘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눔 스퀘어 라이트 서체를 선택하고 크기는 10포인트 10.5포인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5포인트 그리고 자간은 마이너스 75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행간을 조금 늘려야죠. 17 정도로 하겠습니다. 행간은 17 정도로 하고 조금 위치를 잡아보죠. 네. 자, 이제 문자 도구로 토마토의 영양가치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단락 스타일에 새롭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 패널에서 제목을 이번에는 나눔 명조로 지정하고 대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볼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도 19포인트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진 만들어 놓은 문단을 드래그해서 단락 스타일에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소제목 3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카피 모두 드래그해서 문자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나눔 고딕 그대로 하겠습니다.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만들어 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바디 카피 3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 간격에서 이후 공백을 조금 늘려줘 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영양가치도 선택해서 바디 카피 3이었죠. 소제목 3이었죠. 더블 클릭해서 들여쓰기 및 간격에 이후 공백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3mm로 지정하고 확인합니다. 자, 이제 등록된 단락 스타일들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소제목 3으로 그리고 밑에는 바디 카피 3으로 모두 등록 적용시킵니다. 바디 카피 3 그리고 방울토마토의 영양은 소제목이죠. 소제목 좋은 토마토 고르기도 소제목 3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카피들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바디 카피 3번을
그리고 방울토마토 고르는 방법, 소제목 3번 모두 등록한 스타일을 적용시켜 줍니다. 네, 이제 됐죠? 네. 그리고 토마토는 야채인가 과일인가 한 줄로 해보겠습니다. 앞줄 맞추기로 하고 토마토의 크기를 조금 키워주고 야채 키워주겠습니다. 과일도 키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는 기준선 이동을 해서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밑에 줄을 맞춰주죠. 한번 두 줄로 해볼까요? 두 줄로 줄을 바꿔서 전체 선택해서 가운데 줄 맞추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단락 스타일에서 바디카피 3을 더블 클릭해서 들여쓰기를 이후 공백을 조금 더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후 공백을 조금 더 벌려 보겠습니다. 7mm, 8mm 정도로 한번 해보죠. 소제목 3도 더블 클릭해서 들여쓰기 및 간격의 이후 공백을 조금 더 벌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문자 서식에서 글자의 크기도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다시 파일 가져오기에서 그림을 다시 가져옵니다. 토마토 그림을 가져와서 이번에는 밑에 부분에 토마토 그림을 크게 넣어주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이번엔 조금 더 과감하게 넣어줘보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배치의 맨 뒤로 보내기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선을 가려보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죠? 야채인가 과일인가 모두 선택해서 조금 줄여주고 오히려 토마토를 많이 키워 보겠습니다. 글자를.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조금 줄여주고 행간도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축소를 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죠. 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레이아웃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방금 만든 레이아웃은 첫 번째 레이아웃을 그대로 변형을 시켜서 2단 그리드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잡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페이지를 더 추가해서 현재 3페이지에 작업되어 있는 이 레이아웃을 2단 그리드로 바리에이션 해보십시오.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만들어서 등록하고 적용시켜서 2단 그리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주차 과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단락 스타일을 이용해서
왼쪽에 보이는 예제와 똑같은 레이아웃을 디자인 완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서의 크기는 A4 용지로 지정을 하고 여백 및 단은 모두 20mm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가져오기를 한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텍스트 프레임을 2열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단락 스타일 패널에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등록하고 적용해서 예제와 같은 레이아웃을 디자인합니다. 소제목으로 쓰인 서체는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20포인트, 자가는 -75, 가로 비율은 95%로 지정하겠습니다. 소제목 밑에 쓰이는 바디 카피는 나눔 스퀘어 라이트 10.5포인트 서체, 자가는 -75, 가로 비율은 95%로 지정합니다. 헤드라인은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자를 사용합니다. 서체는 나눔 명조 볼드체를 선택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단락 스타일에서 들여쓰기 및 간격을 조정해서 레이아웃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파일은 인디자인 파일로 이클래스 과제란에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은 8주차 수업 시작 전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단락 스타일을 이 예제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